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의 상승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증권주하고 임플란트 관련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 종합지수 지표를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77포인트 3.2% 상승한 2493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상승세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수급 현황을 보면은 개인들의 매도세가 확대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1조 9천억 매도세를 이어갔고요. 외국인들이 2조 3천억대 순매수를 보였고, 기간이 한 3,3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요, 외국인들이 주도하에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유는 기업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또 환율 하락에 따른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기 때문인데, 이러한 장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지속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의해서 업종 대표주들의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강보합이죠. 839로 마감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덜 오른 그런 모습인데, 자, 이거는 국내뿐이 아니고요, 해외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다우 지수가 4% 정도 상승해서 사상 최고가로 마감이 됐는데, 나스닥은 오히려 0.5% 정도 하락 마감을 했어요. 자, 그 이유는 나스닥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키 맞추기 차원으로 보인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미국 증시뿐이 아니고 일본 증시도 지난주 한 주 동안에 4.3% 상승을 해서 한 29년 만에 사상 최고치라고 그러죠. 일본 증시도. 대만 증시 우리랑 같이 신흥 지수에 있는데 2.3% 상승해서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00선에 다다르면서 지금 사상 최고가가 우리 코스피 지수가 2600인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충분히 돌파 가능한 이유도 이러한 국내 사정뿐이 아니라 해외발 모든 국가에서 종합지수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동반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코스닥 지수의 수급 현황을 보면은 개인들이 6,200억 큰 폭의 매수세에 들어오고, 지난주에 큰 폭의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한 800억대 매도 보였고, 기관도 3,600억, 기타 법인도 1,700억 수급이 꼬이면서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는데, 그런 이유보다는 저는 이제 연말에 대한 개인 10억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그런 일부 개별 종목의 물량 출회,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상대적으로 물량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요 이유만 지나면, 그래서 저는 빠르면 12월 중순, 늦어도 1월 되면은 아마 코스닥 시장에 지금 역차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완화되면서 개별 종목의 본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선물지수는 11포인트 3.5% 상승한 334. 베이시스도 0.07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미결제 약정 보고 그 다음날 조금 지수를 전망을 해드리는데,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수급을 봐도 외국인들이 1조 2천억대 순매수를 보여주는 그런 힘을 봤을 때, 이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이 지속될 걸로 전망되는 이유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지금 3분기 실적 거의 어닝 시즌이 끝나가는데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여기 따라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안정화가 되면서, 그죠? 그래서 그동안 오르지 못한 경기 민감주들, 뭐 자동차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해서, 뭐 지난주 우리가 이제 주간 장세 전망 시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업종 대표주 관심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배터리라든지 인터넷 이러한 종목군으로 관심, 요것들은 이제 가치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아마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인데 거의 마무리인데요. 176개 상장사 중 104개, 한 60% 가까이가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고, 그중 51개에서 한 30% 정도는, 그렇죠? 추정치를 20%나 더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결과가 나왔다. 그렇죠? 자, 3분기 영업이익이 36조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인데, 내년에는 더더욱 좋아질 걸로 보고 있죠. 한 37% 증가.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백신이, 그렇죠? 지금 뭐 유럽에서 프랑스나 독일들이 봉쇄 조치, 지금 미국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죠. 자, 그렇지만 지금 백신들이 계속적으로 개발해 있고, 또 이 화이자 말고 여기 모더나죠. 모더나가 3차 임상 실험에 대한 중간 결과를 조만간에 한 일주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 있다. 그리고 오늘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부터 전 국민의 백신을 보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지금 봉쇄령이 좀 나오고 있지만 백신에 의해서, 그렇죠? 좀 시간만 차이가 있지 백신에 의해서 완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서 시장은 좀 더 상방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단순히 하나 좀 많이 올라온 것에 따라서 뭐 일시적인 하루 이틀 뭐 조정은 나와도 방향은 상승 추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건 회원가입 문인데요.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 올려드렸어요. 특히 이번 주부터 좀 단기 관점도 우리가 문자로 발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지수 상승 기대 이후 추가적으로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황, 우리가 수출 갖고 9월서부터 반도체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수출이 증가한다 그랬죠. 이것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또 이제 기저가 올해 상반기에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만 좋아져도 이 기저 효과로 기업들의 실적 크게 증가할 거고, 또 세계 각국에서 지금 자금을 많이 풀었죠. 이 저금리와 유동성 장세가 더 이어진다. 근데 기업 경기는 살아난다. 그렇죠? 이런 부분. 그리고 약달러로 인한 외국의 자금 유입 등으로 인해서 지수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초반에는 키 맞추기 차원에서 그동안 올라가지 못한 이 가치주, 그렇죠?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겠지만, 결국 일정 부분 이것들이 키 맞추기가 나오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그리고 비대면 뭐 지금 카카오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재상승을, 시장을 본격적으로 주도를 한다 라고 보시고, 계속적인 비중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업종 대표주, 우리가 해수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 아마 저희 회원분들은 잘 아실 거였죠. 자, 메모리와 파운드리 동반 실적 개선, 그렇죠? 그리고 하웨이 반사이익이랑 스마트폰 성장. 자, 스마트폰,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기 지난주 금요일날 크게 올라간 모습을 보고 이것이 좀 확산돼서 중소형 부품주로 좀 확산되지 않나라는 생각했는데, 지금 시장 흐름이 원체 대형주 쪽으로 붙어서 그런지, 그렇죠? 매기가 좀 확산되는데, 스마트폰이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아마 판매 수가 크게 늘어날 거예요. 판매량이.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스마트폰도 한 번은 움직임이 크게 한번 나올 텐데, 그렇죠? 지금 원체 중소형 개별 종목 쪽으로 매기가 쏠리지 않다 보니까는 아직 흐름을 못 하는데, 일단 삼성전기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은 의미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대형주로서만 가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스마트폰 부품주로 확산될지 한번 다음 주 초반에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북미양 5 통신 장비 지난번에 7조 9천억 그죠? 수출 공급을 맺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당이죠. 주주환원 정책. 자, 요번에 3분기 나오고 발표할 걸로 봤는데 4분기 실적 발표했지만 그죠? 예, 특별 배당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배당 환원 정책 그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요. 올해 제네시스를 내수 시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판 유럽 시장에서 성공적인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내년부터는 예, 제네시스와 아이오닉 전기차죠. 그래서 이 G2 중국하고 미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다면요. 아마 본격적인 상승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특히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대중교통을 기피를 하면서 그렇죠? 예상 대비 빠른 회복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 현대 자동차 그동안 좀 두세 달 조정 잘 받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의 역할을 좀 담당할 수 있다. 자동차 중에 좀 중소형 종목으로는 한원 시스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국내 최대. 뭐 계속적으로 이 종목들은 제가 이제 회사한 내용들인지 그런 거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처음 듣는 분들은 뭐 과거 동영상 한번 참고하시고 한원 시스템.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면 그죠? 거래량이 늘고 당연히 수혜를 받아보는 것이 증권업종. 얘도 또 올해 내내 시장에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과 또 맞물리고 또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은 그죠? 거래량 증가.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 그죠? 이러한 부분에서 증권업종 이번 주에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 이 부분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뭐 그리고 나머지 뭐 조선주도 그렇고요.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뭐 대우조선해양 뭐 철강도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제철 건설 뭐 GS건설 뭐 금융주들 뭐 석유화학 뭐 이러한 종목군들 그죠? 지금 현재 흐름에 맞는 장인데 저는 좀 종목을 너무 이쪽의 비중 저는 이쪽 비중도 저는 한 20% 내외 정도만 뭐 안에서 뭐 한다는 거 아니면 좀 적게 하는 지금 들어가신다면 한 10%뭐 가공서부터 했던 사람도 20% 유지를 해도 되는데 저는 그 중에 자동차 그렇죠? 그리고 뭐 계속 언급해드렸던 뭐 조선이라든지 증권주 이런 것들은 좀 단중기 관점으로서만 접근을 해달라. 이것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도는 못한다. 키 맞추기 차원이다. 일정한 시간 빠르면 뭐 한 달 늦어도 한 달 반 정도 지나면은 이쪽은 조금 저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만 끝나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시장 주도는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와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소부장 장비들 그리고 2차 전지 뭐 비대면 그렇죠? 뭐 바이오라든지 뭐 5G 스마트폰 이러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걸로 본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최근에 좀 시장에서 부각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긴 흐름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좀 단기 이번 주에 하는 거는 한번 친환경 에너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삼성 전기가 크게 움직인 거에 따라서 요 두 개 정도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둘 다 태양광 쪽이죠. 그리고 CS 윈도 이거는 이제 이 풍력 쪽이고 그리고 이제 MC 넥스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쪽이죠. BH 인세로 기판이죠. 연성 인세로 기판 하이비전 이 카메라 모듈 쪽에 뭐 검사 장비 쪽이에요. 특히 이제 뭐 이 입체 감각 TOF 관련 그죠? 그러한 부분인데 이 종목군들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시장 흐름이 이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스마트폰 삼성전기에 이끌고 간다라면 이러한 종목군들 그죠? 먼저 우선 순위로 정해놓고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주식시장 강세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증권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증권 회사들의 3분기 실적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키움증권의 영업이익이 3,555억으로서요.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4%나 증가를 하면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죠. 근데 이것이 키움증권뿐이 아니라 NH투자증권도 역대 최대 실적인 영업이익이 3,500억대. 그렇죠? 삼성증권도 영업이익이 한 3,169억. 그래서 이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18년
1월 달에 이 1,800을 뛰어넘고, 미래에셋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그죠? 지난 2분기에 2분기 영업이익보다도 크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 그죠? 아니죠. 여기 보면은 이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그죠? 기록했다 그러죠. 그리고 메리츠 증권도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뇨. 1,600억 그죠? 그러니까 지금 증권 회사마다 3분기 실적들이 크게 개선이 되고 최고 실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합지수가 상승하면 활활장이 오면 올수록 증권회사들의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흐름상 종합지수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증권업종도 그렇죠? 당연히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10월 달에는 조금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하루 평균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좀 줄었지만은 11월 달 들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앞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이 상승세, 그죠? 이 실적의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 그럼요. 우리가 증권회사 관심을 갖때, 저는 요 중에서요, 삼성증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NH투자증권도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옵티머스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시장에서 또 반응이 보일지 이것이 더 확산된다면, 그래서 좋은 모습이지만은 이 옵티머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심은 가져야 되고,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 대우증권 그리고 메리츠 증권 이렇게 한 3-4 종목 정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요 중에 한 종목 정도에 우리가 조금 투자에 나서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것 부분도요, 그동안 여태껏 못 갔던 이 경기민간 업종 대표주 차원에서 보는 거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적인 그러한 시장으로서는 자리매김은 힘들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같이 틈새 시장을 이용한 그러한 흐름으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대우증권도 그렇죠? 좋은 모습이죠. 전 충분히 지금 이틀 조정을,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조정 받았는데 충분히 제 상승 좀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미래에셋 대우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메리츠 증권 다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증권 업종, 아까 말한 업종 업종 대표주 중에서 종목을 이번 주 정도에 어느 정도 타이밍을 잡는다라면 증권 업종을 좀 단기적인 관심주에 넣고 우리가 임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임플란트. 이것도 이제 단기적인 관점인데요. 자, 임플란트가 그렇죠?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요, 이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연평균 한 15% 이상 성장이 아시아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러죠. 이 오스탄 임플란트 3분기 실적 보면은 이제 3분기 6억으로서요. 전년 대비 한 100% 이상 늘고, 덴티움도 124억에서 한 13% 증가해서 오스텐 임플란트, 디오, 텐티움 그죠? 상당히 좋고, 내년에는 이 3사의 합산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보다도 한 25% 이상 증가할 것서 임플란트의 성장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는데, 요 이제 보면은 지금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가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요새 덴티움이죠. 그러니까 지금 증권업종처럼 한번 크게 떴던데 얘네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틀 뜨고 이틀 조정받는 모습이 상당히 견조한, 그리고 이틀 조정을 받는데도 그죠? 크게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지 않다. 지금은요, 기관들이 주가가 요 날이죠. 지난 화요일 날 7% 그죠? 이게 아니죠. 7% 뜰 때 10날이죠. 7% 뜰 때 기관들이 5만 주 사고, 그 다음 날 12만 주 사면고 조정을 이틀 받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 물량이 나오면은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기관들 쪽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렇죠?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이 첫날 목요일 날 한 7만 주 정도 나왔지만은 어제
매도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죠. 좋은 그런 움직임이 기대가 된다 해서 텐티움 그리고 오스탐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주가가 이틀 뜨고 지금 이틀 조정받는 양상인데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이. 자, 요런 종목, 이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좀 타고난 감각.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건데 빨리 많이 내 실력 이상으로 벌려고 이 조금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하다 보면은 낭패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좀 내가 타고난 단기적으로 타고난 감각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종목군들 하시고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요. 항상 말씀드려 조금 바닥권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가격적인 리스크가 적은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물론 가격적인 리스크는 적더라도 시장 흐름의 테마에 맞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런 종목군들로 이러한 종목 임플란트 종목도 지금 애매 한번 움직임이 나왔다. 그 조정 이틀 받았다. 그렇죠? 좋은 모습은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주가가 뜬 것만큼에 대한 가격적인 리스크가 좀 타고난 감각이 있는 분들은 한번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관심을 가져줘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삼성전자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으로는 방향을 틀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현대차도 충분한 가격 조정 받았어요. 좀 새로운 상승을 기대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대로 바닥권에서 또 삼성전기로 인해서요. 한번 주가죠. 삼성전기로 인해서 조금 우리가 이 스마트폰 부품주 관심 가져야 될 목적 뭐 말씀대로 BH 상당히 좋은 재료들을 다 갖고 있어요.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관심 필요하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미 상당히 움직임 상당히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심해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친환경 조례에서 이제 CS 윈드 풍력이라든지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이 있죠. 하나 솔루션 이런 것들은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 되고 이 친환경 에너지들이 그동안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거친 이후에 재평가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좀 참고를 하면서 하고 또 비대면의 카카오 정도 그렇죠? 좋은 모습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번 주도 우리가 이 좀 대형주 위주로 주가를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이 나오면서 좀 틈새 시장으로 인해서 개별 종목군들 아까 말대로 뭐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또 대형주에서는 뭐 증권종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그리고 어제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일단 시장이 안정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익을 조금 크게 내야 되는 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 부분은 현대투자 문자 회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 문자인데요. 자, 이제 요번에 이제 새롭게 조금 개편이 되면서 내일서부터 매일 이제 단기 저희들은 이제 중장기 투자를 모토로 해서요. 좀 우량한 종목을 조금 중장기 투자 위주로 해 드렸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조금 단기 매매에 이제 니즈가 있어서요. 요 종목을 한두 종목 내일서부터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고 하시는 분들 한번 지금 시장이 크게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잘 수익이 안 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현대투자연구소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렇죠?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